네, 정론일침입니다. 윤석열 죽이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지금 저 정북 주사파들, 이재명 개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번 대선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죽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조 기자단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법조 기자들은 좌파들이 없을까요? 이것들이 요청을 해서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서 법정에 갈 때 법정 안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매주 월요일 법정에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 개딸들이 내란몰이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 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다시 언론에 띄워서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 김건희 죽이기를 하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착각도 자유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 내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20%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탄핵으로 가면서 10%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변론을 통해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 중인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45, 48, 52까지 올라갔잖아요. 저것들이 겁먹고서 아예 조사를 포기할 정도의 높은 지지율로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내란 수개, 내란 우두머리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정에 앉아 있어요. 그야말로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희생자로 앉아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 민심이 이재명한테 돌아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비록 법정이지만 당당하게 변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윤 어게인의 목소리는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저 정북 주사파들이 흠 하나 없어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은 못하고 어떻게든 10수년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를 온갖 모략과 음모로 음해하려고 했던 사실도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언론 위에 끌어내려서 매도를 한다, 공격을 한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 어게인의 함성은 좌파들이 그런 공작을 피면 필수록 더 강력하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배신자 일당들도 호시탐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한 번 더 해코지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종북주사파들이나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한테 시비거리나 트집거리를 줘서는 안 돼요. 뜻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북주사파와 저 한동훈 배신자들에게 악용할 소지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어제 윤어게인 신당,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이걸 철회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의 5명의 변호사, 그 변호사들 중에 이 배의철 변호사가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4시간 해프닝으로 끝났다. 뭐 4시간 만에 기자회견 자체를 철회했으니까 뭐 이렇게 4시간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치부해도 되지만, 정치판에서는 특히 이 대선 이 경선 국면이라는 극도로 예민한 국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어제 이 배우철 변호사의 이 기자회견 예고가 4시간 만에 철회되고, 그리고 윤가끔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책임자 역할을 쭉 해왔고, 또 대변인 역할을 공식적으로 쭉 해온 윤갑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그냥 4시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많은 정치인들이, 또 자유파의 원로들이, 아니 이런 보도가 났던데 고 박사는 좀 이 팩트를 좀 알고 있냐,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오셨어요. 저는 이 배우철 변호사가 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일로 바빠서 있다가 그 전화가 계속해서 몇 통씩 오면서 이거는 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 종북주사파나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이 어떻게든 이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윤석열 신당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 누가 전해주는 전원 형태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좀 불확실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어떤 입장이냐? 1. 지난 4개월여 혹한의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계몽된 청년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유파 국민들과 특히 계몽된 청년들의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그 숭고한 뜻이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고 퍼져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어게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윤갑근 변호사의 설명이 정확해요. 대통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무슨
신당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뭐 가칭이긴 하지만 뭐 윤석열 신당 또는 윤어게인 신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의힘의 수석 당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윤어게인 집회와 행진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 윤어게인 무브먼트, 윤어게인 운동의 생명은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시켜서 윤어게인이 시작됐습니까?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헌재 앞에서의 우리 자유파의 투쟁이 대통령이 시켜서 시작된 겁니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파 국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나가고 한남동에 나가고 헌재 앞에 나갔던 건 아닙니까? 윤어게인도 똑같이 그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발성이 살아있어야 어떻게든 이걸 대통령과 엮어서 이재명 개딸들의 대선 전략에 소재로 쓰겠다고 하는 윤석열 죽이기, 김건희 죽이기 음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4시간 해프닝으로 끝난 윤어게인 신당 설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이 종북주사파나 한동훈 배신자들한테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광화문이나 윤어게인 집회의 그 자발성을 앞으로도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고 활동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